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의미와 분석, 예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사실들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미국과의 협력.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당초 미국은 수십 년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데 반대해왔던 가운데 이번에 정책 방향이 바뀐 셈입니다. 또한 이 잠수함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측은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연료로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포함 우라늄 연료의 확보 허가를 미국에 요청했고 현재 이를 둘러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보유 중인 재래식 잠수함, 즉 디젤 또는 AIP형인 KSS-3급 잠수함이 이미 순차적으로 건조, 배치되고 있으며 이 잠수함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자료도 존재합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도움을 받아 잠수함 및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한국 정부 발표도 나왔습니다. 재래식과 핵추진 잠수함 탑재 능력 비교. 기술적으로 보면 재래식 잠수함이라도 크기, 발사관 설계를 조정하면 순항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 형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략적 의미가 있는 탑재 체계, 특히 핵탄두 장착형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발사관, 자망지속성, 탐지회피성, 지휘통제체계, 생존성 등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한편 핵추진 잠수함은 이러한 조건 중 특히 자망지속성, 전력 공급, 속도 측면에서 장점을 지닙니다. 즉, 단순 미사일 탑재 가능성보다는 전략 억지력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략적 함정 수량과 운용 구조. 전문가들 다수는 만약 핵추진 잠수함을 전략 억지 수단으로 본다면 작전, 훈련, 정비용 여유를 고려해 최소 5척 이상을 확보해야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컨대 한 척만 갖고서는 정비 중이나 훈련 중일 때 작전 투입 가능성이 떨어지고 억지력으로서의 항시 가용 상태, 즉 온스테이션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국내에 정확한 공개 수치가 많지는 않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전략 탄도 잠수함, 즉 SSBN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함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입니다. 비용 및 운용 리스크.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의 건조비, 운영비, 연료비, 정비비, 인프라비가 매우 큽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핵추진 공격 잠수함, 즉 SSN 한 척이 약 수조 원대 비용으로 추정된 바 있으며 전략 탄도 잠수함, 즉 SSBN 형태라면 그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한편으로는 큰 전략적 가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비용, 운용 리스크, 외교, 확산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분석 및 예측. 이제 이 사안이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 선택지 및 향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적 의미.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특히 대중국, 대북한 억지력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오랜 시간 잠항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찾거나 제거할 수 없는 플랫폼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억지란 결국 상대가 이렇게 하면 손해가 크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잠항 시간이 길고 전력 공급이 많고 속도가 빠르거나 유지 보수가 쉬울 가능성이 있어 해양에서의 통제력이나 억지력 강화에 유리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동맹 신뢰, 기술 이전, 산업 파급력 측면에서 산업, 안보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약과 리스크.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과 리스크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척 이상의 함대를 갖추지 못하면 전략적 억지로서의 항시 가용 상태 유지가 어렵습니다. 즉, 일부가 정비, 훈련 중일 때 작전 가능 함정이 부족해지는 구조적 약점이 생깁니다. 지리적, 해양 지형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한반도 서해는 평균 수심이 약 40m에서 60m 정도로 매우 얕고 조류가 빠르며 해저 음향 환경이 복잡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형 핵추진 잠수함의 은밀한 작전이 어려워지고
탐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이 실질적 운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깊은 수심을 가진 남해나 동해 혹은 더 먼 외해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작전 반경이 넓어지는 대신 지휘, 통제, 보급 측면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즉, 핵추진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한반도 연근의 작전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 비용을 잠수함 건조 및 운용에 투입하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수량의 재래식 잠수함이나 미사일 방어, 정보 감시, 무인잠 수정 UUV, 대잠 전력 강화에 투자하는 대안과 비교할 때 효용성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외교, 비확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 또는 고출력 해군용 원자로를 필요로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나 주변국 반발, 특히 중국의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 운용 인프라가 아직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면 건조 후 실제 운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승인 후 곧바로 전력화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대안적 투자 옵션 및 비용 효용 비교. 많은 분석가들은 만약 함정수나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핵추진 잠수함 대신 다른 형태의 해양 군사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재래식 잠수함, 즉 디젤이나 AIP 수량을 늘리고 SLBM이나 순항미사일 탑재 능력을 강화하는 것. 핵추진이 아니더라도 핵추진급 자망성, 속도를 일부 흉내낼 수 있는 플랫폼 확보, 예를 들어 AIP 잠수함, 무인잠 수정, UUV, 한미 동맹 하에서 미국의 해저, 전극 잠수함 작전 및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정찰 감시 역량 강화, 해양, 우주, 사이버 첨단 감시망 구축, 대잠 전력 강화, 기동 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 강화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 대안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기간 내에 전력화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의 예산을 다른 분야로 일부 전환하는 것이 효용성 관점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재래식 잠수함의 경쟁력과 국제적 의미.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화오션이 현재 약 600억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61조 원 규모의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과 캐나다 오타와 시티즌 보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 체결 시 2032년 첫 잠수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 2043년까지 12척을 모두 납품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독일보다 약 2년 빠른 일정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3 배치2급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와 공기부류 추진, 즉 AIP 시스템을 동시에 탑재해 3주 이상 연속 잠항이 가능하며 수중 배수량 약 4,000톤, 전장 89m 규모의 대형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무장은 533mm 어뢰 발사관 6문과 10기의 수직 발사관을 갖춰 현무 4-4 SLBM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핵추진은 아니지만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을 갖춘 재래식 플랫폼으로 우리 해군의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전략에서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독일 TKMS의 타입 212CD급보다 인도 일정이 빠르고 한화오션이 캐나다 현지 기업들과 협력망을 구축해 산업경제적 파급력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이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사례는 단지 방산 수출 성과를 넘어 한국 재래식 잠수함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운용적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식 기반의 잠수함 전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 또한 비용 대비 효용성이 높은 전략적 선택지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향후 예측.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재래식 잠수함을 먼저 우선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조, 연료, 기술 이전, 운용인력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한 척 또는 몇 척 건조 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기술 이전, 인프라 구축이 진행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함정수를 늘릴지 핵탄두 탑재 여부까지 검토할지
또는 전략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플러스 동맹 전력 플러스 재래식 잠수함의 혼합 포트폴리오를 선택할지에 따라 갈릴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이 향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고, 이는 외교, 안보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 예산 측면에서는 국방비 여건, 산업 역량, 기술 이전, 연료 조달 가능성 등이 현실적 장애로 남아있으며, 따라서 지금 당장 규모를 크게 확장하기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주제는 기술, 군사, 산업, 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함정 몇 척 더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략 억지 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한가, 운용 가능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대안적 투자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가, 외교, 확산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인가 등의 질문에 답해야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